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영가 회원 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미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우리가 볼진 데는 문득 종상, 앱부터 내려오는 불조의 안심인명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미 또 불조의 안심인명처를 볼진 데는 문득 자기의 안심인명처를 볼 것이요. 이미 자기의 안심인명처를 볼진 데는 이 속을 향해 가지고 주장자를 우리 말에도 요절낸다는 말 있죠. 요절낸다. 이자입니다. 요절낸다. 요절낸다는 꺾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이게 억압하고 이럴 때는 요절낸다 그러죠. 이자입니다. 요절낸다. 주장자를 요절, 꺾어버리고. 이제 이 주장자는 이제 우리가 도인 찾아다니라고 산 넘고 물 건너라고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는 옛날 얘기죠. 그거 이제 안심인명이 됐으니까, 인명적인 삶을 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도처에 있는 선지식들이 이거를 가르쳐 준다고 조식방에 앉아가서 폼 잡고 앉았는, 그렇게 된 분 눈에서 볼 때는 뭐 하고 있는 것과 같은가 하면은요, 오물을 덮어쓰고 있는 거나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맨살 끓고 있네. 그러니 맨살 끓고 있네 하는 말을 다른 도인들은 오물을 덮어쓰고 있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장 조식방 자꾸 면놨거든요. 그 방에 떡 앉아가 목에 염주 걸고 앉아서 폼 잡고 있는 스님이 그 스님 눈으로 볼 때는 오물을 덮어쓰고 있네. 옛날에 해인사, 일제 때 해인사 주지하던 이해광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든지 총독부를 만나려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었었대요. 그분이 어떻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저 천축사 주지를 했는데, 승복은 입었는데 더벅머리 총각이더래요. 이렇게 더벅머리에서. 그럼 옷도 캐치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천축사를 찾아가니까 이 해광이라는 분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해인사에서 부처와 보살이 전부 내 입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법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효봉 스님, 은사 스님 되는 석두 스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밑에서 법문을 듣다가, 그럼 부처와 조사가 스님 입으로 나왔다면 스님은 어느 입으로 나왔어?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 석두심이 나와가지고 법상은 안 엎고 법상을 들었다가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나왔는데 해인사 그 추종하는 그분은 권세가 굉장히 당당하던 분이니까 일제시대에 그 추종자들이, 지금도 추종자들이 그 아부한 사람 참 많거든요. 권세 있는 사람들한테. 추종자들이 그 태설당, 옛날에는 그 태설당 선빵을 했는데 태설당 구들 고친다는 핑계로 방구들을 파버리거든. 그러니까 불 못 대니까 스님들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빵 스님들이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분입니다. 이해가이가. 그래 천축사 주지를 하는데 그 더벅머리 총각이 턱 나타났는데, 그래도 불조가 자기 입으로 나왔다고 큰 소리 할 정도면은 그분도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식방에다 모셨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주 대접을 잘하고 그 때 묻은 옷을 입은 그 이불에 때도 굉장히 묻겠죠. 그래도 그 보살님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 깨끗한 이불을 내주라 그래가지고 그래 아주 대접을 잘했대. 도인으로 본 거예요. 더벅머리 총각.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 밥물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해광 스님이 직접 그 방에 가가지고 조식방에 가 문을 여는 겁니다. 보니까 스님은 가고 없고 방 한가운데에 크다란 똥을 한 무더기 싸놓고 갔더라.
조실빵이 더럽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왕심이 눈이 밝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마치면은 이제 주장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장자도 꺾어버리고 또 이제 스님들 걸망 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걸망도 이제 지고 나갈 일이 없죠. 도인이 됐으니까. 도인 찾아갈 일이 없으니까. 그 걸망도 이제 걸어놓고 또 삼조연화와 칠척당전은 뭔고 하면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앉는 그 자리에 그 폭 그것이 석자입니다. 그래서 3조. 석가래 한 개 그 간격이 한 자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래 3개. 이제 조자는 이 석가래 3개라는 뜻입니다. 그 석자 간격에 이제 이 앞은 이제 7자. 이제 스님들이 선방에 앉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조 연화와 칠척 단전에 거기서 앉아서 이제 쌀 없는 밥을 씹고 이제 이게 또 막히는 소리입니다. 쌀 없는 밥을 어떻게 씹? 이제 요거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해드리죠. 부처님 당시에 그 연기 중도를 잘 아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그 소구에 가서 이제 그때 스님들은 탁발을 했으니까요. 탁발하러 갔는데 그 성주가 스님들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랑대를 먹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스님이 무슨 음식을 잘 먹는지 탁발해가 먹는지 가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그날 마침 이제 주는 대로 받아 먹으니까 단 음식을 먹고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 신하가 가서 그 스님이 단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네가 단 음식을 만들어가 성문 밖에 앉았다가 성 안에 못 들어오게 그 꼴보기 싫으니까 단 음식을 한 일주일 줘라. 그래서 단 음식을 일주일 주니까 그 스님이 이제 바로 때 이제 자기 먹을 양만큼 받으니까 더 이제 탁발하러 안 가죠. 그래서 그 스님은 즐겁게 먹고 있는 겁니다. 한 일주일 그렇게 줘놓고는 야, 내일부터는 단 음식 반대 쓴 음식을 갖다 줘라. 골탕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쓴 음식을 또 한 일주일 갖다 주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 성조가 살피는 겁니다. 단 음식을 먹을 때나 쓴 음식을 먹을 때나 포장이 하도 안 바뀌거든요. 거기에서 약간 이상한 생각을 냅니다. 그래서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정용 비유가 이제 불려갔죠. 가니까 스님은 단 음식을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쓴 음식을 먹으면서 왜 얼굴도 안 변하느냐. 보통 사람은 이제 얼굴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느냐. 이제 이 대답이 나는 음식을 먹지 맛을 먹지 않습니다. 이 쌀 없는 밥이 그렇게 비교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은 사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본래 뜻은. 근데 우리는 이제 맛대미로 과식해가지고 그놈 또 뺀다고 돈 들여가지고 운동한다고. 우리도 음식을 자시면은 살 빼는데 돈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고 진짜 맛을 느낀답니다. 맛으로 먹는 거는 혀가 몇치가 되는지는 몰라도 요 맛인데 진짜 맛을 우리는 느낀대요. 그것을 이제 쌀 없는 밥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착각만 깨면은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먼저도 내가 시각이 바뀐다 소리를 많이 했는데요. 시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국물 없는 국을 먹는다. 앞에 것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를 얘기했고요. 뒤에도 국물 없는 밥을 먹는다, 국을 먹는다는 것도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측면의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알면은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참 우리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다리를 펴고 잠을 자고요. 근데 공부하는 동안에는 다리를 못 펴요. 항상 공부해야지. 또 공부해야지 하고 다리 못 펴면은 그 사람은 또 굉장히 다행한 사람입니다. 또 이제 속상해가지고 좋은 거 보면 나쁜 거 보면 속상해가지고 또 다리 못 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속상해가지고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가지고 또 다리 못 펴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분해가지고 또 다리 못 펴는 사람이 있죠. 다리 못 펴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깨달아 버리면은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 잠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야 이제 진짜 잠을 자는데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진짜 잠 못 자. 그래서 소요. 이제 이 소요도일은 뭔가 하면은 요자와 도자를 빼버리면 소일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소일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일한다는 말이 그게 준말이고 그걸 이제 지대로 하면은 소요도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뭐 이제 일이 없습니다. 무사도인이 돼가지고 정말로 이제 경계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려다가도 그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곤란됐다. 그러면 뭐 돈 없이 사는 방법대로 또 적응 잘하면서 삽니다. 또 그러면서도 이거 필요하니까 내가 이거 좀 돈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앞에 거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돈을 버리는 일을 직업에 대한 평등한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먼저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립니다. 근데 그게 돈 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거는 뭐 돈 때문에 일을 한다 하면 정말로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유자재하면서 필요하면 내가 버리지. 또 소극적으로 할 때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이렇게 아주 편안한 사람.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그리고 즐겁게 하다 보면은 또 그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돼가지고 진짜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보수를 많이.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자재합니다. 어떨 때는 소극적으로,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석가족이 멸망할 때 세 분을 가서 막습니다. 그래도 이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니까 석가족 자기 그 친족들이 망하는 것을 할 수 없이 포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째 보면은 적극적으로 했다가 할 수 없는 일에는 또 이제 소극적으로 합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이 부닥치면은 이 강약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이게 뭐 조금 하고 말 일을 이제 막 조금만 더 감정이 이제 그거 보태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막 야단이. 그건 내가 이 얘기 안 해도 경험이 많으실 겁니다. 강약이 조절이 안 돼. 부처님은 이 강약도 잘 조절. 이제 그 강약 조절을 잘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생활에 굉장한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살님들도 이제 처사님들하고 강약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아주 평화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본분 그 자리를 우리가 안 깨도 좋습니다. 그 본분 그 자리에 이제 오늘은 이 말을 한 번도 안 썼는데 그 자리에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원리를, 그러니까 왜 양변을 여이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이 존재 원리는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고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엉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엉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내라는 게 없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또 공허하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 내라고 없는 자리에 가면은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내라고 없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허망하고 허무할 것 같은데 주체적인 삶을 산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주인이 돼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하면은 역으로 노예적인 삶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자리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위대한 삶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소요도일이 이제 소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후에 방해롭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도 잘 산다. 잘 산다. 방해롭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내가 어느리해서, 저도 제 인생을 굉장히 어느리해서 생각합니다. 저 안 깨달았다고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이 원리를 조금 깊이 알고 이 가치를 내 스스로, 저는 지금 아까 이제 주체적인 삶이다, 뭐 역으로 어떻게 이제 노예적인 삶을 한다, 뭐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다, 뭐 제 이런 얘기는 제가 딴 데 어디 뭐 책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삶에서 느끼는 것을 그대로 제가 이제 보살님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안 통해도요, 굉장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사람 되는 교육이거든요. 우리 교육은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한 교육인데, 요새는 막 교육이 기능인만 만들다 보니까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 나쁜 짓을 하거든요. 못 배운 도둑은 나무 집에 가서 뭐 몇만 원, 많아봤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훔쳐가는데, 배운 도둑은 차뛰기로 하지 않습니까? 장개석 정부의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이건 내가 20대 읽은 이 얘기인데, 유학 3년이란 말이 있었다거든요. 장개석 정부에. 장개석 정부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20대 젊은 청년들이 내가 유학을 가서 지대로 공부하고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잘못된 걸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유학을 간답니다. 그래서 공부해 와가지고 이제 고위공직자로 이제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 이제 취직을 한대요, 정부에. 한 1년은 그렇게 노력을 해본다네. 막 부딪히고, 아무리 부딪혀봐도 바위에 계랄치기거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그래서 그 다음 1년은 이제 회의를 한대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3년 만에는 에이, 모르겠다. 나도 시류 따라 살자. 더 잘해 먹도 돼. 그래서 장개석 정부에 이제 그때 유행어가 유학 3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건 하면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면서, 먼저도 이 얘기 드렸지만은 시각만 바꿔도 우리는 이제 현실에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저 식당 하는 얘기도 드렸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제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뭐 100%는 못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린 대로 강약 조절해 가면서 적응해 갑니다. 아주 지혜롭게.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배우시게 되면은 그런 거는 막 자동적으로 판단도 옳게 하고 삶을 잘 살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길을 발견합니다. 이제 그 앞에까지는 1에서 100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불자를 들고 요거 보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안심이명한다. 요 말은 이제 1에서 100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했는 그 밑에서는 이제 1로부터 100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1로서 100으로 돌아가는데 이것도 절대 100을 다 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간에 돌다가 돌아서시기만 하면은 10이 되든지 20이 되든지 돌아서시기만 하면은 바로 1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희망을 갖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로서 이제